안녕하십니까, 선수보입니다. 1월 11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2주차 경마주간. 자, 날씨는 좀 많이 추워지긴 했는데 우리가 항상 뛰어왔던 겨울주로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들이 오히려 많아요. 원래 겨울철이 되면은 앞선이 죽고 추입이 먹히는 그런 흐름도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바로 경주의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서울과 부경에서의 주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서울 1경주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은 자, 안쪽에 있는 2번 MJ 빅토리라는 마필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MJ 빅토리라는 마필은요, 자, 주행검사 마치고 첫 데뷔전에서 글쎄 아직은 이 가능성만 보였던 말입니다. 가능성. 근데 이 보면은 앞으로 이 뛸 말인지 안 뛸 말인지에 대해서는 경주를 보면은 쟤는 좀 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말들이 있어요. 자, 이 MJ 빅토리라는 마필도 지난 경주에서는 착순밖에 못 왔고 거리차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 말이 힘이 안 차서 그렇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나 주행 자세라든가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여요. 그래서 MJ 빅토리가 이전째를 맞이하면은 항상 신마들이 이전째부터 걸음이 좋아지잖아요. 안쪽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은 계속해서 이 내주로가 또 이상 없이 성적을 내왔던 최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안쪽 게이트면은 전개상에 큰 문제도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MJ 빅토리를 그대로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가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마가 4번 서폭챗이라는 마필이랑 7번 미스 크리스티. 4번 서폭챗이 지난번에 이세마 경주를 뛰었던 말인데 마지막 2차권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서폭챗이. 근데 이제 서폭챗이란 말이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2차권 자체의 말들이 다 걸음이 좀 밋밋했어요. 그런 면에서 4번 서폭챗이 이번 경주 인기를 좀 모으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4번보다는 이거 미스 크리스티가 오히려 더 재밌는 상대마가 되지 않을까 싶고 얘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이세마 경주를 뛰었었단 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에서 조교가 좀 약했었기 때문에 안 봤던 말이에요. 데뷔전을 준비하면서도 능검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이 걸음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조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러한 조교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원게이트라도 지난번에는 안 봤던 거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7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교는 이번에 정상으로 해냈기 때문에 미스 크리스티를 자 오히려 이거는 좋게 보겠습니다. 그 외로 가능한 거는 이제 8번 BK 준 정도. 뭐 기본 핵심은 인기권에서 보여준 전력이 원래 이 신예 마필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만 2번, 4번, 7번 싸움이 될 거는 같은데 그 중에서 7번을 상대마 1순위로 저는 좀 볼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은 8번 정도예요. 8번이나 3번 정도 수준이 그나마 이제 잡히는 정도인데 8번이 그나마 그 다음 순위인 것 같습니다. 첫 경주는 이렇게 인기권 싸움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는 1번 초월마가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초월마가 게이트를 너무 잘 받아 나왔죠? 얘가 게이트가 외측이라면 초월마의 게이트가 외측이었다면 아마 저는 갑쟁이를 축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초월마가 워낙 안쪽 게이트에서의 출전이기 때문에 얘가 전개도 유리하고 또 선행까지 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전개는 확실히 나올 말이죠. 근데 이제 갑쟁이라는 말은 초월마가 외곽이었다면 얘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 갑쟁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보니까 얘는 모래 맞는 거를 우선 싫어하더라고요. 이번 경주 그래도 배팅권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초월마가 선행을 가도 1번이 먼저 나가더라도 주로가 있으면 2가 외곽에 쓰는 전개. 근데 모래는 안 맞는단 말이죠. 갑쟁이가. 지난 경주는 모래를 맞으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직선에서의 마지막 뚝심도 좀 덜 나왔는데 이번에는 모래를 안 맞을 거라 지난번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갑쟁이를 이번 경주 배팅권에 가져가려고 하고 외측에서는 8번 또순이 서울이 지난번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경주 조건에서 입상을 했단 말이라 액면은 또순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도 초월마를 필두로 해서 갑쟁이냐 또순이 서울이냐 그 게임으로 우선은 봐줄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들은 진짜 별거 없고요. 4번 러버맨이나 10번 카렌시아 정도가 그나마 착순권 수준의 걸음을 보인 정도란 말이죠. 얘네들은 잠 푹 자고 일어난 말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뭐 능력이고 자시고 그냥 컨디션 좋은 말, 그날 컨디션 좋은 말이 들어오는 법이라서 1번 초월말을 가지고 결국에는 2번이냐 8번이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모래를 안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 2번 저는 갑쟁이 쪽으로 먼저 주력을 간다. 현장에서는 4가 될지 10이 될지 초이스를 하나 해가면서 현장 컨디션 보고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예요. 자, 부산 1경주는 주로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죠. 주로가. 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선행마가 싹 죽으면서 추임마 우세의 결과가 있었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선행마 입상이 많아졌죠. 선행마 입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내주로까지는 아니지만 내주로가 아직은 좀 무거운 건 있는데 선행마가 그냥 죽는 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 주 만에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모래 보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래 보충을 하면서 가벼웠던 외주로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내주로가 무거웠는데 이 외주로 쪽으로 모래를 보충하면서 거의 평탄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로 가나 안쪽으로 가나 이제 비슷해지면서 안쪽에서 뛰어도 결과는 나아졌더라. 그래서 주로가 선행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정상 주로가 됐다. 기록만 좀 느리게 나올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산 첫 경주는 9번 트릭샷이라는 마필이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예요. 선행마들이 그야말로 그냥 펜스에 붙어서 뛰는 전개만 아니면 직선주로 들어와서 살짝 내주로 비워놓고 선행 가는 말들이 뛰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선행 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트릭샷이 한 번 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고 여기에 퍼펙트 플래시는 김혜선 조교사의 마필인데 자, 기수 시절에 그렇게 성적을 잘 냈던 김혜선 조교사가 업종을 이제 조교사로 바꾸고 나서는 이상하게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비인기만 출전시킨 것도 아닌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죠. 게다가 퍼펙트 플래시 같은 경우는 김혜선 기수의 기수 마지막 기승이었어요. 마지막 기승을 퍼펙트 플래시 했었는데 이 김혜선 조교사도 마지막 기승이다 보니까 퍼펙트 플래시를 나름 좀 의욕적으로 선행까지 나서면서 말을 탔는데 굳이 뭐 선행까지 끌고 나갈 필요는 없고 원래대로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퍼펙트 플래시는. 저는 오히려 선입으로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릭샷이 선행을 가고 퍼펙트 플래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 요 두 마리가 좀 세게 팔릴 것 같은데 동반 입상에 대한 가능성은 꽤 높다. 꽤 높다. 만약에 퍼펙트 플래시가 따라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덜 뛴다. 저는 잘 뛸 것 같은데 혹시 따라가서 덜 뛴다 라고 하면은 윈드소드가 내 측에서의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경주. 그래서 여기도 인기와 싸움이 좀 유력시 되는 그런 경주 같고 그나마 대장마로서 하나 좀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다실바 기수는 금요일날 많이 갔어요. 송경민 기수의 매직해머는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순발력들은 다 비슷하고. 그래서 요런 말들보다 복병으로 하나 노린다면은 요 3번 벌교 빌런이 이번에 조교시의 걸음은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요 벌교 빌런이 지난번 앞장을 갔다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당시에도 말이 좋아서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좀 이렇게 불었었단 말이에요. 인기 6위권이었는데 4위까지 바람이 좀 불었던 말인데 이번에는 거리도 더 줄어들었거든요. 말은 이번에도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지난번에도 그랬겠지만 이번에도 안 팔리기는 해도 제가 봤을 때 얘는 바람이 좀 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쪽이니까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얘가 배당 가능성, 복병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기마 싸움으로 9번, 7번 쉽게 끝날 가능성이 우선 1순위. 그게 아니라면은 1번의 대안. 그게 아니라면 3번의 복병까지. 요렇게 9번을 필두로 해서 압축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삼경주에서 오늘의 첫 번째 승부 한번 가죠. 자, 첫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기마 접전이에요. 자, 이 마필들만 딱 팔리는 경주인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핵심으로 봐야 될 말은 7번이죠. 아모스 천하. 인기마로 팔려있지만 지난번에도 인기마였어요. 근데 이 말은 유독 지난번에 늑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늑발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늑발이 있어요. 착지 불량 때문에 늑발이 될 때도 있고 발주기에서 고착이 되면서 늑발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다른 스타일의 늑발이고 그냥 태생적으로 좀 발주기에서 좀 늦게 나오면서 늑발하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아모스 천하는 발주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발주하고 나서 다른 말들 보면서 좀 놀라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말이 겁이 워낙 많은 동물이라서 이 발주기에 나오자마자 다른 말들 보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거북기를 지난번 아모스 천하가 좀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러한 늑발의 종류이기 때문에 발주기 내에서 아무리 못해도 지난번보다는 발주를 잘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 지난번에 늑발 때문에 전개도 늦어지고 추입 타이밍이 우선은 더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잡은 거지만 아무렴 지난번보다는 더 뛸 거니까 아모스 천하가 인기마라 하더라도 얘는 놓고 들어갑니다. 아모스 천하는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 대신에 후차권에서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 있는 가운데 7 놓고 안 봐도 되는 거품만은 있으니까 요거 좀 잘라내면서 기타 등등의 마필로 붙이면 된다. 요거는 배당이 크진 않습니다. 인기 1위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니까 배당이 크진 않겠죠. 근데 안 봐도 되는 말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니까 그놈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빼드릴게요. 걔만 빼면은 적중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중을 깔고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한 방의 힘이면 요거는 짭짤한 거니까 배당이 크지 않더라도 오늘 첫 승부로 잡은 거니까 자, 아모스 천하가 실수만 없으면 입상을 한다. 여기에 붙여서 상대마 압축 가능합니다. 오늘 첫 승부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자,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이고요. 자, 오아시스 위키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금요일날 1조 마방은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리고 성적도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배당판에서 반응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조 마방에서 갈만한 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팔려도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과연 일요일날은 1조 마방의 승부지가 어떨지 아무렴 금요일날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올라갈 거는 같은데 저는 오아시스 위키마저도 축으로 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축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킹스킹에 붙여가지고
오아시스 위키가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에서 뛰는 말, 이 선행마와 선임마 중에 앞에서 하나가 죽으니까 오아시스 위키가 뒤에서 중반부 따라가다가 올라오면서 딱 2착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전개가 좀 잘 풀렸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위키가 인기 1위라면은 야 이거 좀 여차하면은 다른 말이 잘 뛰기만 하면은 이거 배당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는 오아시스 위키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배팅의 축은 이겁니다. 7번 셰클타운. 셰클타운이 축이에요. 셰클타운이 지난 경주 때 선행으로 가면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얘가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전개해도 상관이 없는 말로 봐요. 선입으로 전개해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클타운이 선행으로 갔을 때 여기에다가 붙이는 막권 또는 선입으로 전개했을 때 붙이는 막권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클타운이 그냥 여기서는 선행이다 라고 보는 게 아마 책에도 그렇게 잡혀 있겠죠. 거의 뭐 한 80에서 90%는 셰클타운이 그냥 선행을 간다라는 쪽으로 잡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셰클타운이 그냥 다른 말들이 워낙 못 뛰어서 그냥 셰클타운이 붙잡고 선행을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의도적으로 다른 말이 나오면 잡고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부분 전개상의 변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셰클타운은 저는 이번에 또 된다라고 봐요. 오히려 오아시스 위키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인기 1위가 아닌 인기 2위 마피를 가지고 셰클타운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면서 혹시 모를 이변, 거기에 대한 배당 가능성도 염두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셰클타운을 놓고 간다. 오아시스 위키가 아니라 셰클타운을 놓고 오늘 부경에서는 첫 번째 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로 갈게요. 서울 4경주는 외측의 9번 환상의 나라가 인기만데 배팅의 축은 연홈 놓고 가려고 합니다. 2번 명파워라는 마필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자, 환상의 나라도 지난 경주 대비 거리가 늘었고 초콜릿도 지난 경주 대비 거리가 늘었어요. 명파워는 지난번에 거리가 늘었을 때 거리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파워는 지난번에 이미 거리를 뛰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자, 국산마들 거리 늘어났을 때 인기 1위건 뭐 강축이건 아니건 부러지는 거 참 많이 봤단 말이죠. 무제한급 바로 지난주에 부러졌어요. 거리 늘려가지고. 자, 환상의 나라가 거리가 늘어서 초콜릿도 거리가 늘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난번 아주 잘 뛰었단 말이죠. 잘 뛰었으니까 또 인기마로 잡히는 건데, 명파워가 지난번에 거리 적응력 끝내놨고 여기서는 명파워가 최적 전개예요. 최적 전개. 그래서 환상의 나라가 선행을 가서 그냥 대차로 꼽든 말든 명파워가 입상의 한 자리는 챙겨줄 수 있는 경주다. 근데 환상의 나라가, 저는 환상의 나라가 선행마가 그냥 댕받고 도는 그림도 우선은 생각할 수 있지만, 초콜릿이 지난번 한 수 위 걸음을 보였단 말이죠. 여유있게 우승을 했단 말이죠. 지난번 걸음, 그리고 기록상으로 봤을 때 환상의 나라랑 초콜릿 중에 거리가 늘면 더 유리한 거는 초콜릿 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환상의 나라가 이번에 선행마로서 다시 한번 인기를 모으는 경주이긴 하지만 저는 환상의 나라보다는 2번 머리에 10번 초콜릿을 1순위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이 9번이에요. 그 다음이 9번. 그리고 요 두 마리가 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무너지면 1번에까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다. 2번 명파워 놓고서 요렇게 압축하면 되는 경주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부경 3경주는 월등한 축은 없어 보여요. 구미가 다 고만고만한데, 자, 5번 구글카가, 자, 이번에는 서승훈 기수입니다. 자, 이 구글카라는 마필이 직전에
자, 컨디션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앞선에 빠르게 붙였다가 오히려 뒷걸음이 좀, 끝걸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번에는 구글카가 지난번 대비해서 조교 강도를 올렸고, 기술을 또 서수은 기술로 바꿨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는 좀 더 참으면서 탈 것 같아요. 지난번 서두르다가 오히려 끝걸음이 안 좋아서 최대한 힘 안 배하고 참으면서 말을 탈 것으로 예상은 들고, 여기에 이제 아리드래곤이 이 공백이 좀 있습니다. 공백이 좀 있는 가운데서 출전이고 파인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다면 구글카에 붙여서 아리드래곤 요 최저배당으로 가던가 홀리데이 킹 같은 경우는 모래 반응이 좀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못 갔을 때 마지막 추입이 가능한 말인 거고, 신천 프리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안 갔어요. 선행을 안 갔는데 그래도 선행 갈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아리드래곤이 안 나갔을 때는 신천 프리덤이 나가는, 저는 왜냐면 이제 구글타가 이번에 따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천 프리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말들이 나오는 경주라 혼전도는 있지만 거기서 구글카는 충막감으로 좀 보고 나머지 마필로 압축한다. 로이로이도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요 로이로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하나가 죽으니까, 앞선이 하나가 이제 죽으니까 좀 왔었던 그런 마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말이 다 못 뛰면은 로이로이한테까지 기회는 오겠는데 그 정도까지 갈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5 놓고 6이 컨디션이 이상했다면 정상으로, 아니면 3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7이 선행을 갔을 때의 가능성, 요렇게 5번을 놓고 압축을 들어가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서울 5경주로 가면서, 자, 서울 5경주는 요거는 제가 고배당을 한번 좀 노리고 갑니다.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경주예요. 고배당을 노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적중 확률이 이렇게 막 높은 경주일 수는 없어요. 비인기 마피를 노리는 것만큼 아무렴 뭐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게 확률은 높은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고배당을 노려볼 만한 마피인 건 맞아서 승부 경주로 요거는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냥 일반 경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관심 갖지 않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고배당 승부 레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인기 마필들은 이제 뭐 드러나 있는 액면은 있잖아요. 4번 스톰트루퍼나 참빠른 말은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인 것이고, 원래 잠재력으로 본다면 얘가 좋은 말이에요. 플래시 무브. 얘가 잠재력은 무조건 있어요. 플래시 무브가. 과연 얘가 지난번 오랜 장기 휴양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적정 주기라서 플래시 무브가 예전 초창기 때 입상했을 때 걸음이 나온다면은 얘도 뭐 배당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말이긴 해요. 복병 중에서는 얘도 괜찮긴 한데 얘보다 더한 복병이 하나 있거든요. 더한 복병. 자,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 로열 베스트, 얘가 뭐 사고 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좀 보는데, 솔직히 로열 베스트는 벌써 걸음이 다 나온 말이긴 해요. 근데 한번 터트릴 만한 걸음은 있어요. 터트릴 만한 걸음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번 애가 게이트가 안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좀 기대를 해요. 얘가 지난번에 줄줄줄 뒤로 샜거든요, 말이. 요거 한번 볼게요, 뛰는 거. 로열 베스트가 외곽 11번 요거 하얀 모자예요. 빨간색 옷. 발주하는 거 보세요. 발주 잘 나옵니다. 자, 당시에 김태희 기수가 발주는 잘 나왔지만 외곽에서 점점 뒤로 말이 새요. 자, 요거 외곽에 나오죠? 선두권에 바로 붙죠? 근데 외곽이니까 양보하면서 점점점 뒤로 가요. 어느 정도만 뒤로 가야 되는데 이 많은 말들이 있다 보니까 맨 뒤로 가요. 점점점 양보하다가 거의 맨 뒤로 갑니다. 맨 뒤. 3코너 지날 때쯤 되면 이제 맨 뒤로 가요. 3코너쯤 되니까 이제 맨 뒤로 오죠. 이렇게까지 가장 먼저 앞선에 나왔다가 맨 뒤로까지 밀렸어요. 이만큼
거리 이 외곽에서의 불리함이 있었다가 중요한 거는 직선주로 들어와서 또 올라와요. 걸음이. 그러니까 얘는 뚝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맨 뒤로 가더니만은 직선주로 해서는 바닥에서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마지막 끝걸음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말이 보여준 거는 아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번에 내측이면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보다는 추입 자체는 빨라질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내측이니까 뒤로 줄줄 안 셀 거라서 추입이 빨라질 수 있는 가운데 지난번 정도의 끝걸음 여기에 기수도 테이보다는 그래도 상범위가 더 낮잖아요. 요게 이번에 저는 폭탄을 한번 좀 터트릴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발바닥에 한번 땀나도록 이번에 타보면 이변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니까. 또 여기 지금 막 월등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다 입상 못했던 말들이 출전하는 기복마 경주이기 때문에 터트릴 수도 있겠구나. 로열베스트가 잘만 타면. 완전 백판이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안 잡히는 거면은 그냥 백판이에요. 얘는 현장에서 그냥 백판이란 말이죠. 종합지상에는 완전한 백판 놓고 고배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삼복승도 좋아요. 뭐 다양한 승식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안쪽이니까 해볼만 하다. 이거는 안쪽이니까 완벽한 비인기 마필 놓고 철저히 중고배당 승부로 가본다. 안 팔리는 말이니까 중고배당 승부처로 비인기 마필 갖고 한번 우리 이런 똥말 놓고서도 한번 좀 해보자. 맨날 뭐 인기마만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똥말 놓고서도 한번 해보자. 자, 요런 뜻에서 서울 옹경주 완전한 비인기 마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놈 놓고 여구 인기마 쪽 붙여가지고 중배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복승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자, 부경 4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는 뚜렷한 축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 경주는 딱히 막 뭐가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9번 9번 해운대 파워가 제가 이 해운대 파워는 몇 번 추천도 해봤고 재미도 좀 봐왔던 말인데 그래도 앞에서 선행을 가던 선입을 하던 그래도 경쟁력이 우선은 가장 높은 그런 말입니다. 해운대 파워가 이번에는 남정혁 기수라서 부담이 우선 너무 가벼워요. 아니면은 원래는 선행을 가야 좀 믿음이 가는 말이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남정혁 기수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선입으로 전개해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붙잡고서 타기만 되면 사코노까지 붙잡고 타면은 선행마들도 따라가더라도 붙잡고 힘한 배가 되면은 웬만큼 뛰어요. 웬만큼 버팁니다. 근데 해운대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충분히 사이즈도 되는 말이니까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도 가능한 능력을 갖췄다. 해운대 파워 놓고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드림 레이서가 인기만 현장에서는 인기 1위로 얘가 팔릴 것 같고 근데 저는 요 블랙트리를 오히려 좀 더 재밌게 봅니다. 블랙트리를. 그래서 8구가 최저 배당일 텐데 우선 기대는 저는 요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11번 블랙트리 쪽으로. 블랙트리도 지난 경주시에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가지고 잘하면 블랙트리가 외곽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뭐 드림 레이서 자체가 아주 뭐 임팩트 있는 걸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난 경주에서 단지 뭐 서승원 기수로 이번에 기승을 한다는 점이라서 더 손이 먼저 가서 인기로 팔리는 거니까 블랙트리와의 조합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석세스 골드 정도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전개 이점으로 팔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저는 9번 해운대 파워가 따라가도 될 것 같고요. 11번을 1순위, 그 다음 8번, 그 다음 4번 순으로 9번 놓고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서울 6경주. 자, 서울 6경주는 외곽에 9번 라온 사일런스가 오늘 뭐 몇 안 되는 강축으로 팔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자, 라온 사일런스는 최근에 지금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고하이라는 마필이 뭐 세게 팔렸던 인기마이기도 하고 선행을 갔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위구하이라는 마필이랑 선행간 위구하이랑 마필이랑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이더라고요. 라운 사일런스가. 대등한, 우승했던 말이랑 대등한 걸음을 보일 정도이니 그 정도면은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상승세가 가능하겠다. 대가리 잡혔는데 인정하고 가겠다. 요거는 축막감으로 인정을 하겠다. 안쪽에 후착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팔리는 게 1번 내길의 여정. 자, 요거랑 울트라 망치가 대길 준 대길로 잡힐 것 같은데 1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불안하게 팔릴 소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개로 보면은 내길의 여정은 무조건 봐주고 싶어요. 전개로 봤을 때. 왜냐면 원게이트라서 얘가 밀고 선행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얘가 밀어가지고 아예 선행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원게이트면. 그래서 1번 내길의 여정이 선행을 가면서 어차피 울트라망치가 지난번에 좋아지면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얘가 연투를 가는 것보단 내길의 여정이 원게이트에서 선행 의지를 보이는 게 더 낫겠다. 앞장 가는 말 중에 요 두 마리가 팔리는데 저는 내길의 여정을 선택합니다. 1번과 4번 중에서는 1번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2번 화산귀환도 팔려요. 화산귀환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바람이 불 거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이 안쪽으로 왔다고 해서 더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안쪽에 얘네가 이제 1, 2, 4, 세 마리가 강축에 붙여서 팔리는 거잖아요. 얘는 가져가고 얘는 안 보는 걸로 했는데 얘도 저는 배당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배당 메리트 없는 2번까지도 좀 덜 본다면은 오히려 5번 히어로 초이스나 거센 폭주 요런 말들이 선취입권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특히나 히어로 초이스라는 말은요. 얘는 앞장 가던 말이에요. 앞장 가던 말이 지난번에는 추입으로 말을 탔는데 지난번 추입으로 말을 탔던 이유는 선행마가 아주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추입으로 탄 거지. 히어로 초이스는 이번에는 앞에 일찍 붙입니다. 지난번처럼 빠른 말 많은 경주 아니니까. 히어로 초이스는 전개 빨라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복병이에요. 히어로 초이스가 앞에 붙고 지난번 추입으로 전개해도 걸음 마지막에 좁혔거든요. 히어로 초이스는 이번에 재밌습니다. 자, 9번 라온 사일런스를 축으로 앞장 갈 수 있는 1번 그리고 복병권에서 5번 요거 꼭 가져가려고 하고 7번 거센 폭주까지 9번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 자, 부산 오경조 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조 오늘 부경에서 가장 노리는 승부처로 갈 거예요. 오늘 부경에서는 자 메인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합니다. 자, 요경주가 지난번에 입상하면서 상승세 컨디션에 있는 마필들이 자 인기 바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2번 스트로베리 퀸 지난번에 선행을 가면서 뛰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더 뛸 거 없어요. 4번 헤이브라더 요거 지난번에 제가 메인 승부로 맞췄습니다. 그 당시 헤이브라더 놓고 들어간 게 아니라 플루토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했거든요. 얘도 지난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부담도 늘고 자 더 뛸 거 없죠. 부담도 늘어났으니까. 게다가 2번이랑 4번은 캐릭터가 겹쳐요. 캐릭터가 겹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선행막끼리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8번 정문 파피아노. 요놈 놓고 때리면 딱이다. 앞에서 2랑 4가 누구 하나 편하게 가던지 누구 하나 편하게 하면 편하게 가는 말은 들어오지만 따라가는 말은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가 겹치는 2번, 4번 중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말이 좋던 말던 따라가는 말이 유리해서 정문 파피아노 놓고 이거는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정문 파피아노가 지난 경주에서도 선행마가 겹치는 경주라서 아주 유리한 경주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적중을 드렸던 게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시 한 번에 전개상의 유리함을 갖고 이번에 앞선이 다 죽을 때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갈 수 있을 겁니다. 원모 타임 8번 한 번 더 승부합니다. 오늘의 부경 메인 승부로 8 놓고 배당까지 노린다. 2든 4든 앞에서 죽기만 해. 이거 무조건 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경주야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의 메인 정문파 피아노 이거 놓고 반드시 적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로 갑니다. 자, 서울 7경주도 요거 서울에서 저 승부로 잡았는데, 자, 인기마가 5번 퍼지스텝이에요. 퍼지스텝. 얘가 인기 1위입니다. 퍼지스텝이 지난번에 선행을 가면서 그대로 입상을 했고 잘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량이 55.5 조금 많이 늘어난 편이죠. 지난번 많이 이겼어요. 게다가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퍼지스텝이 많이 좀 인기를 모읍니다. 이번에는 퍼지스텝이 다시 한번 선행을 가긴 갈 텐데 요 늘어난 부담 중량이 관건인 게임일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요 경주도 캐릭터가 살짝 겹친다. 뭐랑? 9번 테마 탄생이랑 캐릭터가 살짝 겹쳐요. 테마 탄생도 지난번에 선입으로 타는 식으로 가다가 넘어가면서 선행 전개를 했죠. 근데 얘도 부담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테마 탄생도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가장 좋다. 가장 좋다. 근데 따라가야 되는 경주면 의심이 가는 거죠. 여차하면 둘이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뭘 노려야 되느냐? 7번 최고 벨트죠. 최고 벨트. 지난번에는 데뷔전이라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말이 분명 장거리형 말인 거는 맞아서 지난 데뷔전 1400에 출전을 했을 때 그래도 뭐 가능성은 있지 라면서 추천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데뷔전이라서 역시 좀 적응력이 좀 떨어졌죠. 출발하면서도 늑발을 해버렸어요. 발주가 좀 좋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빙을 하면서 선입으로 전개를 하는 게 베스트인데 늑발하다 보니까 추입으로 말을 탔어요. 저는 이번에 최고 벨트가 1700으로 거리를 늘렸다면 이번에는 무빙하면서 선입으로 탄다라고 보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 7번 요 갈색 그리고 옷은 파란색 이겁니다. 갈색 모자. 최고 벨트가 발주하면서 좀 늦었어요. 원래 는 거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 7번 발주 한번 보세요. 7번 발주. 자, 발주하면서 요게 7번이에요. 발주하면서 초반에 적응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 뒤에서 밀죠. 다른 말들 잡고 갈 때 혼자 밀죠. 그만큼 혼자 초반에 힘을 썼어요.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힘은 힘대로 썼습니다. 초반에. 원래 이 말이 발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한 요 9번 정도에서 말쓰고 정도 자리에서 뛰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서 4코너 돌 때는 한 3위권 이 선위권까지 한번 붙이면서 말을 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이 되는데 우선 발주가 늦고 초반에 힘을 쓰다 보니까 중반에 무빙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졌죠. 얘 지금 데뷔전 뛰는 거예요. 1400을 데뷔전. 경주 많이 뛰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내기에 완전히 새내기. 자,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실전을 뛰는 말인데 늑발에서 초반 힘쓰고 계속 외곽 뱅뱅 돌고 그러면서 삼착한 말이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최고 벨트 이 정도 성적이면은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집에서는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잘 뛴 거예요. 경주 내용을 뜯어보면 늑발했잖아요. 늑발했기 때문에 초반 힘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빙을 해야 되는데 무빙할 만한 여력이 안 돼. 왜? 데뷔전을 뛴 거니까. 경험이 많은 말이 아니에요. 데뷔전을 뛴 거고 그것도 1400 데뷔전을 뛰었단 말이에요. 제일 힘이 많이 필요한 1400 스태미너가 가장 중요한 1400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발주가 정상으로 나오면 레이스가 빠르지 않단 말이죠. 1700으로 가면은.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무빙이 되고 무빙이 되는 가운데 앞에서 캐릭터가 겹치는 5번과 9번이 있다면 하나만 때려잡아도 되고 둘 다 때려잡아도 좋고 최고 벨트는 다시 요거 리카디 조교사가 중장거리형 스타일로 해서 딱 구매한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최고 벨트 놓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지 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테마 탄생이 견제나 압박을 해줄 수 있는 경주니까 최고 벨트 놓고 배당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최고 벨트 이놈 놓고 갈게요. 자, 부산 6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6경주는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이 요즘 워낙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통령 인기 1위 강축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인디고스트 요 두 마리는 제가 봤을 때는 2점대예요. 2점대 2.0에서 3.0배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잡혀있는 인기도에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3배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 먼저 뭐가 잘못됐다. 이거 둘 중에 뭐 하나 없다. 그렇게 긴장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뭐 마통령이랑 인디고스트 두 마리가 다 앞에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거 뭐 저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값도 할래요. 솔직히 저 배당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맞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복병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대길이라도 추천할 텐데 저는 복병은 하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 복병은 뭐냐면 얘입니다. 얘 2번 당대스타. 얘는 복병이다라고 봐요. 복병 당대스타. 지난번에도 저는 복병으로 좀 당대스타를 추천드렸는데 8주 나오자마자 그냥 착지불량을 하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착지불량. 말 혼자 뛰었어요. 시작부터. 말 혼자 뛰면서 얘가 몇 번째로 왔는지 아세요? 1등으로 왔어요. 원래 말 혼자 뛰면은 등짝에 기수가 안 타 있으면 말이 막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고 영리한 애들만 그 말들 무리를 따라가요. 당대스타가 그 무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1등으로 당대스타가 말 혼자 뛰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선 말 자체의 걸음, 컨디션 이런 거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지난번 혼자 뛰면서 1등한 거니까. 말 걸음은 좋아요. 원래 조교 때부터 계속 좋아요. 근데 이 말이 왜 못 뛰는 거냐? 모래를 맞으면 뒤로 줄줄줄줄 새기 때문이에요. 중반에 모래를 맞으면 줄줄줄줄 셉니다.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느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느린 말은 아니에요. 중반에 모래를 맞아서 그렇지 아주 느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내심 기대하는 거는 3번이나 6번이 앞에는 나오는데 요거 잘하면 당대스타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게 되면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게 되면 대박인 거고 모래를 피해가지고 3번, 6번을 피해서 외곽으로 모래를 피하는 3선 전개를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그런 복병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정도의 순발력은 있느냐? 있어요. 적극적으로 밀면은 앞에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끼리 들어오면은 틀리고 만다. 하지만 2번 당대스타가 오면은 재밌다. 6번, 3번, 10번 인기 1, 2, 3위만 봐도 된다. 중배당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예 복병 놓고요. 아예 복병 놓고 씩씩하게 가자고요. 당대스타 놓고 초반에 적극적으로 한번 밀면 가슴 두근두근해지니까 당대스타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조가 이번 주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금요일 날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일요일 날 요거 배당으로 요거 하나 좀 때려보지 않을까. 복병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 8경주 갑니다. 서울 8경주. 서울 8경주가 요게 좀 고민이 되는 경주예요.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은 6번 원더풀 로던이 액면상 드러나 있는 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최저 배당으로 글쎄 아마도 입상을 했으니까 대성스타가 최저 배당으로 팔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성스타는 솔직히 좀 불안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여기서 믿을 만한 말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두 마리의 관심마가 있거든요. 하나는 7번 에이스 군주, 또 하나는 10번 이스트 웨스트. 자, 에이스 군주라는 말은요, 거리가 늘면 장거리에서 저는 확실히 더 유리한 말이다라고 봅니다. 에이스 군주는.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랑프리 뛰었었죠. 1등급 점핑으로 뛰었었죠.
이게 점핑으로 뛴다는 것 자체는 부담 중량을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즉 이번에 이스트 웨스트를 우인철 기술을 올렸다는 거는 그 감량을 좀 기대를 한다는 거고, 감량을 받으면 좀 뛸 수 있다, 기대치가 올라간다, 그 뜻인 거거든요. 이 이스트 웨스트가 작년 여름 8월 23일 날 중반에 싹 갈아엎으면서 대차 우승했던 거를 기억하면은 이번에 중반에 이스트 웨스트가 싹 넘어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중반에 이렇게 싹 넘어가면서 말을 탈지 안 탈지 그게 관건이긴 한데,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스트 웨스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요 에이스 군주가 이번에 2000m 거리에 출전하는데, 장거리에서는 원더풀 로던도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지만 2000m 경주에서는 에이스 군주가 저는 훨씬 더 적응력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에이스 군주가 아쉽게 뭐 착순에 머물 때가 더 많았었단 말이지만, 이번 경주 저는 2000m는 딱 좋다라고 봐서 7번을 놓고 가볼까 합니다. 7번을 놓고 갈까 합니다. 여기 이제 팔리는 거는 6번 원더풀 로던이 있고, 제가 다시 뛰면은 에이스 군주가 대성스타를 저는 이길 것 같거든요. 이전에 대성스타가 제타마스타를 이겼고, 에이스 군주는 지난번 제타마스타한테 졌지만, 부담 중량 차를 생각을 하면은, 제타마스타가 달고 뛰었던 부담 중량을 생각하면은 지난번 50일 달 때 진 거니까, 자, 에이스 군주가 저는 대성스타보다 나을 것 같다. 뭐 우선은 7번 놓고 6번, 4번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에클레어 파워의 추입력, 또는 제가 관심마로 보고 있는 10번 이스트 웨스트 넘어갔을 때 배당 가능성 다 되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놓고 가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저는 7번 에이스 군주가 2000m라면 가장 매력적인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번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부산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자, 단거리 1등급 편성입니다. 그 가운데 전개상의 변수는 있겠으나 7번 위너 클리어가 뭐 가장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일 것 같아요. 금요일날 부진했던 1조 마방이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에서는 뭐 인기마도 앞에도 하나도 있었고, 또 이번에 또 인기마가 있는데 요거 위너 클리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부산에서는 1조 마방 6경주 때 당대스타라는 비인기마도 좀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일요 부경에서는 1조 마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띄워주길 좀 바랍니다. 위너 클리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 부산 스프린트 경주에서 가장 좋은 걸음, 그것도 탄력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도 빠른 선행형 마필들은 많다. 안쪽에 2번, 3번 기본적으로 무조건 물고 튀는 말들이니까. 근데 단거리에서는 추입도 1군에서는 언제든지 되잖아요. 위너 클리어는 이번에도 저는 추입을 잡아갈 수 있는 경주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 붙여서 액면상 디스파이트 윈이 선입으로 붙는 말이니까 액면상 디스파이트 윈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복병 중에 꼭 보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요. 최강손살. 복병 중에는 꼭 보고 싶은 말이 최강손살이야. 안쪽에서의 전개가 너무 잘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복병이 많아요.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는 지금 본다이아가 그냥 뱅받아서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타스틱 킹덤이 갈 수도 있어요. 얘도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외곽에서 6번 컨트롤러, 지난번 전개를 잘 못 풀었던 말이거든요. 컨트롤러가 터뜨릴 수도 있는 말이고요. 사이즈는 최고의 꿈, kum이 강하잖아요. 이런 말도 터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주는 터뜨릴 수 있는 말은 많다. 그래서 7번 위너 클리어를 가지고 8번 그리고 1번까지는 배팅권을 볼 겁니다. 배팅권을 보고, 여기에 이제 안 팔리는 말 중에 2번이 될 수도 있고요, 6번이 될 수도 있고 1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 가운데 복병 하나를 초이스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안 되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리는, 잡혀있는 그런 말들 볼 바에는 안 팔리는 말들 보는 게 훨 낫죠. 자, 그 외에 기타 등등 요 복병 중에서 한 마리
초이스를 하겠다. 7 놓고 8번, 1번은 가져가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구경주입니다. 오늘 구경주가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여기 이제 최대 승부처. 여기서 한번 끝장 봐야 됩니다. 오늘의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월등한 축은 없다. 월등한 축은 없다. 자, 연속 입상하고 있는 라운더 펌드가 있습니다. 자, 대가리 팔리고 있죠. 근데 얘를 축으로 보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으로 잡은 거예요. 라운더 펀드를 축으로 보는 경주가 아니니까. 자, 왜냐? 라운더 펀드란 말이 지금 3연장으로 들어왔어요. 3연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경주들마다 선행을 갔는데 힘들게 선행을 가지도 않아요. 라운더 펀드가 붙잡고 선행을 가요. 힘을 아예 안 쓰면서 선행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안 쓰니까 직선에서도 걸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힘을 안 쓰면서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은 못했습니다. 직선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승을 못했다는 얘기고, 이번 경주는 과연 라운더 펌드가 그냥 다시 한번 붙잡고 선행 가는 경주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집니다. 라운더 펀드가 지금 3연장을 들어왔는데 독땡으로 편안하게 붙잡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검증 무대가 될 겁니다. 검증 무대. 이번에는 혼자 독땡을 가는 경주가 아닐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라운더 펌드가 위험해질수록 여기는 추입형 마필이 통할 수 있다. 앞선이 위험해질수록 추입형 마필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추입형 마필로 노리는 거는 이겁니다. 1번 캐롤 챗. 솔직히 지난 경주는 좀 실망했습니다. 점핑으로 출전해가지고 부담이 가벼워지면 추입에 좀 걸음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마이 엠파이어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걸음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과천시장배 경주에서는 마이 엠파이어랑 같이 올라왔던 말이거든요. 지난번 점핑으로 나왔을 때 조금 실망이었지만, 자, 이번에 현군으로 돌아와서 캐롤 챗의 뚝심. 제가 이거는 마이 엠파이어 놓고 때릴 때 캐롤 챗 중배당으로 그 당시 적중도, 그때가 10월 달이었죠? 적중도 했었는데, 캐롤 챗의 추입이 이거는 먹힐 수 있다. 왜? 라운더 펌드가 그냥 혼자 독땡 가는 경주가 아니면 요 레이스에서 이변을 줄 수 있는 경주다. 그뿐 아니라 굿모닝 컴, 빌리언 보이, 외곽의 용비 히어로, 요런 마필들이 잡혀는 있는데 여기서도 불안한 거품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경주보다 못 뛰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 경주 때 입상을 했던 말들이지만 못 뛸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은 1번 캐롤 챗을 놓고 간다. 그리고 9번도 주력이 아닌 받치기 정도다. 받치기 정도다. 그 외에 거품마까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배당으로 때릴 마필 있고요. 비인기 복병을 붙여가면서 오두에 안 잡혀있는 마필 중에서 승부할 수 있는 복병까지 노력하면서 오늘의 메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 승부로 여기서 한번 끝장냅니다. 딱 기다렸다가 2번 경주 캐롤 챗 가지고 한번 한구라 도전합니다. 요거 한번 노려볼 만한 경주예요. 배당으로 갈 만한 경주입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마지막 10경주는 3번 원더풀 로드가 지난번 아쉽게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액면상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저는 원더풀 로드보다 말은 진짜 센 거는 얘거든요. 9번 프라임 크라운. 얘가 진짜 센 말이에요. 얘가 프라임 크라운이 휴양 전에 드림하너랑 같이 들어올 때 제가 또 승부로 적중까지도 했었던 말이었는데, 그만큼 프라임 크라운의 능력이 셌기 때문에 저는 잠재력을 기대했던 말이기도 했고요. 우선은 이 모래 반응이 원래 좀 안 좋았던 말이거든요. 얘가. 근데 어느 정도 모래 맞는 것도 보면은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모래 반응에 민감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모래를 좀 조심하자. 요런 수준으로 조금 적응이 돼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전에 모래 반응에 민감한 말들은 좀 위험한 건데 모래 맞아도 웬만큼 좀 뛴단 말이죠. 그냥 조심해 조심해 모래 맞는 건 좀 조심하자 뭐 이 정도 수준이어서 프라잉 크라운이 또 외곽이니까 모래 안 맞게 감을 수도 있고 원더풀 로드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아주 잘 뛰었지만 지난 경주시 때 가벼웠는데도 3착이었고 이번에 부담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더풀 로드를 굳이 놓고 갈 거는 아니다. 저는 프라잉 크라운 놓고 마지막 마무리 할 거고요. 9번을 축으로 1번을 1순위로 저는 볼 겁니다. 원더풀 로드의 부담 영향이 또 올라간 게 좀 신경이 쓰여요. 1번을 1순위로 보면서 9 놓고 13, 9 놓고 13. 자, 요쪽으로 보는 경주이고 여기에 마지막 복병 하나까지만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끝판 요렇게 가려고 합니다. 프라임 크라운 마이야 기수 최고의 기수가 기승하고 나오는 경주니까 말도 잘 이해하고 말도 잘 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체중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검 때 보니까 예전보다 좀 체중이 23kg 늘어져 있더라고요. 재검 때 보니까. 요거보다 체중을 좀 빼서는 나오겠죠? 이때보다는 체중을 좀 빼서 나오겠죠? 주행검사 때 23kg 늘어난 체중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체중을 좀 빼서만 나오면 프라임 크라인 놓고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0경주까지 분석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서울 부경 또 최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서울 경주 편성을 통해서 많은 적중 또 승부처에서의 결과물도 좀 드려봤는데 이번 주도 아무쪼록 또 특히나 한 주의 마무리는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을 또 마무리를 잘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다적중 중배당 또 승부처에서의 결과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